팽창하는 정도를 점으로 막 찍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점점 내려봅니다. 내려보면서 부피를 측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온도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더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측정을 못한, 그러니까 실험을 못하는 부분은 그냥 점선으로 쭉 연결해 본 거야, 직선으로. 그랬더니 이 X축에 닿는 요 부위가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거예요. 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0도씨의 0의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0의 의미는 물이 얼음이 될 때의 그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데 여기서 0도씨일 때는 V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부피를 갖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은 부피가 몇이란 얘기야?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요거 실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질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현대의 기술로 거의 근접하게는 가고 있어요. 근데 0으로까지 못 가겠지 당연히. 실제 기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온도의 개념의 0에서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값이지. 그래서 이 온도를 0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니? 여기 마이너스 273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0에 해당되는 부피를 갖기 때문에 0의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가 기준이 돼야 0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네. 부피가 0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온도가 0이라는 얘기는 없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0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섭씨 온도로 섭씨나 화씨로 사용하지 않고 0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절대 온도로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절대 온도라고 해서 대문자 T로 표현을 해요. 이게 절대 온도. 그럼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섭씨 온도에다가 마이너스 273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섭씨 온도를 소문자 T로 하고 섭씨 온도 마이너스 273을 해줬을 때 얘가 절대 온도가 된다. 맞나? 플러스지 플러스. 플러스 273을 해줬을 때 절대 온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온도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제는 절대 온도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절대 온도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제 X축을 절대 온도로 표현을 하고 섭씨 온도는 도시로 표현을 하지만 절대 온도는 켈빈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켈빈. 그래서 K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X축이 절대 온도고 Y축이 부피라고 했을 때 이 절대 온도가 0이 되면 부피가 0이 되는 지점부터 이렇게 직선형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어떻더래? 1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하더래요. 부피가.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어떻다는 거야? 기울기가 273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면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죠?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부피는 원래 처음 상태, 그러니까 처음 상태의 부피에서 V0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된대? 어떤 식으로 만들면 돼? V0 더하기 1을 올라갈 때마다 1도씩 그 켈빈으로 1켈빈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이 증가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273분의 1 곱하기
V0 하면 되나? 아닌가? T 기준. T. 1 T V0T. V0T 이렇게 델타 T가 되겠지. 델타 T. 네. 자, 이런 식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나온 그 샤를의 법칙에서 13페이지 위쪽에 부피는 V0 플러스 273분의 1 V0T 이렇게 나오죠. 그게 저 그래프를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샤를의 법칙은 얘를 이제 그 좀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부피 변화와 온도 사이의 관계인데 이 부피 변화는 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 온도에 비례를 한다. 이거 절대 온도로 꼭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절대 온도에 비례를 한다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얘를 등호로 표현을 하려면 여기다가 상수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T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T분의 V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샤를의 법칙에 해당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1, V1은 P2, V2처럼 보일의 법칙을 할 때 그걸 많이 사용한다 그랬잖아. 처음 상태랑 나중 상태를 비교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해줄 수 있겠지.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샤를의 법칙은 온도가 부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은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 다른 조건이 뭐가 있어? 압력, 입자수. 얘는 일정해줘야 된다. 라는 조건이 항상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험을 하다가 밀폐용기에서 실험을 하다가 외부에서 어떤 특정 기체를 추가로 더 넣어줬어요. 그럼 이 샤를의 법칙이 맞지 않는 거야. 그치? 왜냐면 입자수가 증가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식이에요. 절대 온도는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73도씨를 0으로 하는 온도로 단위는 켈빈이다. 물리 배운 사람들은 그 켈빈 단위 켈빈 많이 봤을 거예요. 켈빈이라는 사람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켈빈은 저렇게 구할 수 있다.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여기가 샤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들을 알았으면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네요. 이쪽에서 한번 해봅시다. 다음으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한번 보자고. 샤를의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 중요한 거가 되겠어요.